내가 투자했던 투자금은 회수될까요, 안 될까요? 투자금 회수되죠. 이 아파트 돈 한 푼 들어가지 않고 한 채 보유하는 격이 되는 거죠. 또 새로운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럼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투자자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0895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서울 거주 지방 갭 투자로 한 채 소유 중인데 1주택 영끌 갈아타기 갭2 자본금 2억 초로 수도권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일산 장성마을 2단지와 검단 신도시 모아 미래도 엘리트 파크 중에 어떤 곳이 더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만 해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천 검단보다 일산 지역 일대가 훨씬 더 입지 면에서 더 우월합니다. 또 교통 편의도 마찬가지 3호선 라인도 있고 킨텍스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 GTX-A 이렇게 교통 편의 확충도 검단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면에 있습니다. 또 지역 개발뿐만 아니라 또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장성마을 아파트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단면적으로 계획을 잡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죄송스럽게 저는 일산에 있는 장성마을보다는 검단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입지면에서는 여기 훨씬 더 좋죠. 밑에 이제 김포 쪽 밑에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좀 많이 빠져요, 사실. 여기에 이제 검단 신도시고 밑에가 이제 계양역 그리고 위에는 풍무역 지역 일대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쪽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뒤에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는 일산 대화동에 있는 장성마을 2단지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단일 평수입니다. 24평. 그리고 또 한 채를 보고 계시는데 여기는 인천 지역 일대를 또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천에 있는 검단 신도시 지역 일대를 보고 계시는데 여기는 모아미래도라는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단일 평수입니다. 34평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비교해 본다면 일산이 더 좋아 보인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드시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부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일단 첫 번째는 현재 가치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치적으로 봤을 때 A 아파트와 B 아파트 둘 중에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은지를 판단을 하려면 어떤 아파트가 더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A라는 아파트가 일산 아파트인데 일산에 있는 아파트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전부 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일산에선 전부 다 눌려있는 상태인데 지금 장성마을 아파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가 원래는 정상적인 상승률로 대입을 해본다면 이 아파트 최고가 금액은 한 6억 중반 정도는 나와야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5억 정도대밖에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아파트는 원래는 6억대 중반까지 올라가줬어야 아파트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에 매수하냐? 이 아파트 5억 중반에 매수하실 겁니다. 시세가 5억 중반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의 마이너스 15% 하락된 금액으로 초급매를 매수한 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저가 매수를 잘 하고 계시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 아파트를 볼까요? 이 B 아파트는 지금 분양권 매매입니다. 아직 입주를 시작하지 않았죠. 자, 이 B 아파트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입주가 다 마무리가 되었다면
상승에 맞춰서 입주를 했다면 이 아파트는 얼마 선까지 올라가줘야 정상적이었냐면 8억 중반대까지는 최고가를 찍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뭐 만약에 이 아파트가 작년 하반기 때까지 입주를 했다면 최고가 8억 중반까지는 찍었을 거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에 매수하냐? 시세가 뭐 저렴한 거는 저층은 뭐 4억대 후반도 있고요. 평균 한 5억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에 초급매로 매수한 거죠? 초급매가 아니라 완전히 하락된 금액으로 마이너스 60% 떨어진 금액으로 매수한 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A와 B를 봤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아파트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입니까? 당연히 금액이 많이 눌려있는 B 아파트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고 우리는 그 저평가된 아파트를 초저가에 매수한 격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정상적인 범위 내로 다시 집값이 상승한다면 상승폭은 어디가 더 커요? 당연히 B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미래가치를 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가치는 시간과의 속도 싸움이다. 자, 이 미래가치라는 건 저 미래에 있는 결과물을 미리 가격에 다 반영한 것들이죠. 그러려면 결과물을 빠르게 보여줘야지 가격이 더 많이 반영이 돼서 상승폭이 더 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과물의 속도가 늦춰진다라고 한다면 기대 심리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올라간 프리미엄의 이런 가치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아파트의 결과물이 더 빠르게 볼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A라는 아파트를 본다면 장성마을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예요. 사업성이 워낙 좋습니다. 장성마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사업성이 좋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 아직은 예정단지인 아파트입니다. 아직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지도 않은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결과물을 보여주려면 결국엔 신축이 돼야지만 결과물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직도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지 않는 이 아파트가 입주가 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최소 못해도 10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15년 정도의 장시간이 걸린다. 자, 이에 반해 이 B라는 아파트는 신도시 내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A와는 다르게 A는 기반 시설이 다 확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노후된 주택만 다시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방식이지만 이 B라는 곳은 택지를 조성해서 기반 시설이 없는 곳에서 아예 택지를 조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신축화된다고 해서 다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신축의 초기, 신도시 초기 단계가 기반 시설이 다 완성이 돼야지만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A라는 일산지역 일대 전반적으로 다 재건축이 돼서 신축화되는 시간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땐 단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기반 시설이 다 확충되는 데까지는. 자, 그렇다면 미래가치는 시간이 단축돼야지만 속도를 빨리 내야지만 결과물을 빨리 보여줘서 가격에 다 빨리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걸 봤을 때 저는 A보다는 B가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결과물을 느리게 보여주는 시간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체된다라고 한다면 기대 심리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올라갔던 금액들의 낙폭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을 거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가치를 봐야 됩니다. 이 투자 가치를 볼 때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어떤 아파트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지를 판단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걸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얼마만큼 상승의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지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A라는 아파트를 봤을 때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지금 약 한 3억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세가 상승할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저는 이 상승이 엄청나게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제한적인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떨어져 있죠. 사용 가치가 떨어져 있으면 전세 세입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진 사용가치의 전세보증금만 내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엔 사용가치를 끌어올리려면 신축이 돼야지만 전세보증금이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겠죠. 우리가 전세보증금이 상승할 때까지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게 신축 아파트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전세 금액이 굉장히 눌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상승이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B라는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을 봤을 때 이 아파트 한 2억대 후반에서 3억 정도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상승할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상승할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은 신축 아파트가 됐지만 이 신축 아파트가 된다고 다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죠. 신도시가 완성이 돼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입주 물량이 소화가 돼야 된다. 입주 물량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신축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사용 가치를 다 재반영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 다시 기존대로 시세대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세 보증금 증액이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투자했던 투자금은 회수될까요, 안 될까요? 투자금 회수되죠. 투자금 나중에 회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아파트 돈 한 푼 들어가지 않고 한 채 보유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자금 회수된 자금으로 우린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돈 한 푼 들어가지 않고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또 우리는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초급매도 아닌 완전히 하락된 금액으로 우리는 매수에 임한 거고, 돈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을 다 회수한 상황에서 한 채를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집값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그리고 미래가치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가격 상승의 반영이 크게 되는 시기는 신도시가 완성이 되는 시기이다. 그걸 봤을 때 당연히 A라는 일산지역 일대보다 시간적인 부분에서 단축되는 지역이 검단 신도시가 훨씬 더 시간적인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저는 단면적으로 본다면 일산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분화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면서 이 분석대로 우리는 하나하나 접근을 해야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투자자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